이건 조작일 거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방송 후 하루 만에 조회수 3천만을 기록한 동영상. 바로 독일 최고의 프로듀서가 찍은 청계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며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년간 세계의 범죄 현장만 취재해온 베테랑 감독. 그녀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그녀의 모든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실험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에밀리 슐츠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GDF 소속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베를린에서 태어났어요. 15년 동안 세상의 어두운 면만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그날도 베를린은 어두웠어요. 겨울밤 8시. 사무실 창문 너머로 경찰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 날카롭게 공기를 가르며 사라졌죠. 건물 벽에 낙서가 보였어요. 검은 페인트. 누군가의 분노가 그렇게 도시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자료가 쌓여 있었어요. 브라질 마약 카르텔 취재 보고서. 러시아 빈민가 녹취록. 남아공 갱단 다큐 편집본. 제 이력서는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어요. 식어버렸더군요. 쓴맛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날렸어요. 회색 하늘. 베를린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죠. 도시는 언제부터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까? 저는 늘 이 질문을 품고 살았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래 폭력적이다. 도시는 그걸 감추는 시스템일 뿐이다. CCTV가 있어야 범죄가 줄어들고, 경찰이 순찰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감시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 그게 15년이 가르쳐준 진실이었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토마스 국장. 60대 중반이었죠.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슐츠, 새 프로젝트야. 태블릿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화면엔 하천이 보였어요. 도심 한복판을.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물가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벤치에 책 읽는 여성. 유모차 끄는 젊은 부부. 너무 평화로웠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서울이야. 청계천이라는 곳이지. 청계천이요? 유엔에서 요청이 들어왔어. 도시재생 성공 사례 다큐 하나 만들어달라고.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겼어요. 낮에 청계천. 밤에 청계천. 축제 풍경. 등불 떠 있는 장면. 가짜 같았습니다. 또 만들어진 평화겠죠. 제 목소리엔 냉소가 묻어 있었어요. 토마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과 주름이 깊어 보였죠. 슐츠, 자네는 왜 그렇게 세상을 못 믿나? 믿을 만한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침묵.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건물이 삐걱거렸습니다. 토마스가 일어섰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 있어. 유엔 코디네이터가 온다. 참석해.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회의실엔 3명이 있었습니다. 저, 토마스, 그리고 소피리. 30대 초반. 프랑스계 한국인이었어요. 유엔 도시재생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이번 취재의 현지 가이드였습니다. 소피가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어요. 청계천은 2005년에 복원됐어요. 고가도로 철거하고 하천을 되살렸죠. 기간은요? 2년 3개월. 시민 참여율이 높았어요. 강요한 건가요? 아니요. 다들 스스로 나섰대요. 스스로.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소피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밤. 비가 쏟아지는 어둠 속. 시민들이 숨은 주변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비 입은 사람들. 손전등 든 사람들.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결연한 표정. 두려움이 아니라 책임감이 담긴 눈빛.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지도 않았죠. 독일, 프랑스, 영국 전문가들이 청계천을 연구하고 있어요. 왜죠? 신뢰 기반 도시 모델이니까요. 신뢰.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신뢰를 믿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신뢰는 배신당하는 걸 취재했으니까요.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남을 속입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범죄를 저지르죠. 그게 제가 세상에서 배운 진실이었어요. 소피가 더 보여줬습니다. 생태계 회복 데이터, 멸종위기 조류 22종 복귀, 수달, 백로 해오라기, 도심 한복판에서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현실이에요. 소피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마이클 로크를 만났습니다. 캐나다 출신 카메라 감독. 40대 후반. 전쟁 포토저널리스트 출신. 이라크, 시리아 내전 현장을 누볐던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PTSD. 전쟁터가 그를 매일 밤 깨웠습니다. 마이클, 이번에 같이 가요. 어디로요? 서울. 청계천이라는 곳. 마이클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 움츠러들었죠. 평화로운 곳이라던데요. 글쎄요. 가봐야 알겠죠. 잠시 침묵.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가죠. 일주일 후. 서울행 비행기. 태겔공항 출국장. 창밖으로 베를린의 불빛이 보였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색 도시가 멀어졌죠. 비행기 좌석에 앉았어요. 옆자리엔 마이클. 그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죠. 실내로 만든 도시. 말이 되나요? 사람은 감시받아야 질서를 지킵니다. 카메라가 없으면 범죄가 일어나고, 경찰이 없으면 혼란이 오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그런 도시가 존재한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불가능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밖이 환해졌죠. 달빛이 날개를 비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서울에 가서 확인할 겁니다. 제 신념이 맞다는 걸.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걸. 그게 제 예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모든 신념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걸. 서울이라는 도시가 제게 무엇을 보여줄지. 비행기는 어둠 속을 날아갔습니다. 12시간의 여정. 저는 전혀 다른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밤 9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공항이 너무 밝았거든요. 부드러운 조명. 천장에서 쏟아졌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세 줄로. 질서정연하게.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카트 바퀴가 매끄러운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게 다였습니다. 마이클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입국 심사. 짐 찾기.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짐만 조용히 기다렸죠. 도착장 밖. 소피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흰색 코트. 따뜻한 미소. 잘 오셨어요. 택시로 1시간.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펼쳐졌어요. 네온 사인이 화려했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지만 압도적이지 않았죠. 거리는 붐볐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조용히 운전했어요. 라디오도 크게 틀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음악만 흘렀죠. 마이클이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여긴 뭔가 다르네요. 뭐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낌이. 소피가 앞좌석에서 돌아봤어요. 서울은 밤에 더 여유로워져요. 밤에 여유롭다고요? 네. 곧 보실 거예요. 호텔 도착. 명동 근처. 작은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풀었어요.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또렷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저는 호텔 밖으로 나가기로 했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마이클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같이 걸을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베를린의 습한 추위와는 달랐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 GS25. 파란색과 주황색 간판. 유리문을 열었어요. 밝은 조명 아래 젊은 여성이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20살쯤. 긴 머리를 묶고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했어요. 환한 미소. 냉장고로 가서 물 한 병을 집었습니다. 마이클은 삼각김밥 하나. 계산대로 갔죠. 카드를 내밀며 물었어요. 혼자 일하세요? 네, 야간 알바예요. 무섭지 않나요? 그녀가 빙긋 웃었어요. 여긴 그냥 동네잖아요. 다들 아는 사람들이고, 다들 아는 사람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을 나왔어요. 방금 그 말 들었어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들었죠. 믿어요? 아니요. 골목을 따라 걸었습니다. 밤 11시 반. 하지만 거리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여성. 이어폰을 끼고 우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모차 끄는 젊은 부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아기는 잠들어 있었죠. 벤치에 앉은 노인.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러웠어요. 긴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죠. 골목 끝에서 물 흐르는 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저거 뭔가요? 청계천 같은데요.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하천이 나타났어요. 청계천.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들 사이.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물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노란빛. 수면에 반사됐죠. 투명한 물. 바닥에 자갈이 보였습니다.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한 여성이 달리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한 커플이 벤치에 앉아 대화했죠. 손을 맞잡고. 한 학생이 다리 난간에 기대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때때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마이클이 카메라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찍어도 될까요? 내일부터 공식 촬영이니까 아직은 안 돼요.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물이 바위에 부딪히며 흘렀어요. 도시 소음 사이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봤습니다. 다리 아래 물가. 하얀 새 한 마리가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긴 다리로. 조심스럽게. 저게 뭐죠? 백로예요. 소피가 언제 왔는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백로를? 네. 복원 후에 돌아온 거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밤 12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백로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물속을 천천히 걸으며 물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백로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 지나갔죠. 당연한 것처럼. 여긴 뭔가 다르네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인정했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낯설었어요. 이런 도시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다시 그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아까 그 여성이 여전히 카운터에 있었습니다. 혼자. 하지만 두려워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죠. 내일 뭐부터 할까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청계천. 낮에 다시 가봐야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 서울의 밤 공기는 고요했어요. 차 소리는 들렸지만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사이렌 소리도 없었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들 아는 사람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무슨 뜻일까? 누가 누구를 아는 걸까? 잠들기 직전. 결심했습니다. 내일 직접 확인하겠다고. 이 도시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표면만 그럴듯한 건지. 눈을 감았어요.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꿈속에서도 백로가 물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두려움 없이. 아침 8시. 청계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구두 소리. 보도블록 위에서 경쾌하게 울렸죠.
마이클이 카메라 가방을 열었어요. 이제 찍어도 되죠? 네. 시작해요. 청계광장은 넓었습니다. 분수가 중앙에서 물을 뿜어 올렸어요. 물줄기가 햇빛에 반사되며 무지개를 만들었죠. 아이들이 분수 주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광장을 채웠어요.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도시 소음 사이로 물 흐르는 소리. 오전 10시.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커피 들고 벤치에 앉는 사람. 샌드위치 먹으며 하천 바라보는 여성. 노트북 펼쳐놓고 일하는 남성. 모두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도시락 먹는 직장인들. 편의점 김밥 뜯는 학생들. 잔디밭에 누워 책 읽는 여성.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가방을 옆에 던져두고 스마트폰을 벤치 위에 놓아두고 그냥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옆으로 왔어요. 저 사람들 짐을 그냥 두네요. 그러게요. 소피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봐요. 물가 바위 위. 회색 새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긴 부리를 물속에 담그고 있었죠. 조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해오락이에요. 멸종위기종이죠. 여기서 사나고요? 네. 복원 후 2년 만에 22종의 어류가 돌아왔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렌즈를 통해 해오라기를 봤어요. 날카로운 부리, 노란 눈, 깃털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그 새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도, 아이들이 소리를 질러도 그냥 물고기를 노려보고 있었죠. 순간, 해오라기가 부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물고 나왔습니다. 삼켰어요. 다시 멈춰섰죠. 놀랍네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여기가 도심이라는 게요. 오후 2시. 광통교로 향했습니다. 돌다리를 건너며 발 아래로 물이 흘렀어요. 투명한 물속으로 자갈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이끼. 돌에 붙어 있었죠. 작은 물고기 떼가 그 사이를 헤엄쳤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청계천. 왼쪽으로 수표교. 조선시대 다리. 복원된 오간수문도 보였어요. 오른쪽으로는 물줄기가 이어졌습니다. 나무들이 하천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버드나무 가지. 물에 닿을 듯 늘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자 가지들이 흔들렸죠. 마이클이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여기가 정말 도심 한복판이 맞나요? 맞아요. 저 건물들 보이시죠? 고층 빌딩들이 하천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천이 중심이었어요. 건물들은 그냥 배경. 오후 4시. 소피가 우리를 청계천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건물. 내부는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었어요. 전시실 벽면의 사진들. 청계천 복원 전 모습. 고가도로가 하천을 덮고 있는 사진. 어둡고 지저분한 하천 바닥. 복원 과정. 고가도로 철거 장면. 중장비들이 콘크리트를 부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하늘로 피어올랐죠. 하천 준설 장면. 시민들이 자원봉사하는 장면. 흙을 나르는 사람들. 나무를 심는 사람들. 저는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둠 속. 시민들이 숨은 주변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우비 입은 사람들. 손에 든 손전등. 노란 빛이 빗물에 반사됐죠. 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80대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결연한 표정. 이분은 누구죠?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최병우 씨예요. 자율방범대 회장이죠. 왜 태풍날 밤에 나와 있었나요? 수달 때문이요. 물이 너무 불어서요. 수달.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태풍 오는 밤에 80대 노인이 수달을 지키려고. 혼자요? 아니요. 시민들이 함께 나왔대요. 소피가 설명을 이었어요. 청계천은 기술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죠. 저는 사진 속 최병우의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였지만 뿌듯해 보였죠. 박물관을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6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녁 7시. 비초롱 축제가 시작됐어요. 하천 위로 수백 개의 등. 빨강, 노랑, 파랑, 초록. 형형색색의 등들이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물결에 흔들리며 일렁였어요. 빛이 수면에 반사됐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조용히 등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도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 예뻐. 다리 아래에서 기타 소리. 버스킹이었어요. 젊은 남성이 기타를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여성이 노래했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멈춰 서서 들었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한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공연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마이클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셔터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아름다웠어요. 밤 9시. 사람들이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천변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책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은 사람. 저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돌계단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마이클이 옆에 앉았어요. 어때요? 뭐가요? 여기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공기가 달랐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죠. 아니, 달랐던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었던 거였어요. 15년 동안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등불이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야. 기술이 아니고 CCTV가 만든 것도 아니야. 그럼 뭘까? 무엇이 이 도시를 이렇게 만든 걸까?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도시의 신뢰가 진짜인지. 다음 날 아침 7시 로비에서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요. 잠이 잘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토스트와 계란, 오렌지 주스 한 잔. 식사를 마치고 계획을 꺼냈어요. 오늘 실험을 해볼까 해요. 무슨 실험이요? 신뢰 실험. 마이클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산 새 지갑. 현금 5만 원. 독일 신용카드 한 장. 제 명함. 이걸 일부러 놓아둘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마이클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미있겠네요. 오전 9시. 청계천 광통교.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분주했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리를 건넜습니다. 벤치 하나를 골랐어요.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 CCT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벤치 위에 놓았어요. 눈에 잘 띄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죠. 마이클이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녹화할까요? 네. 자연스럽게요. 3분. 한 학생이 지나쳤어요. 지갑을 못 봤습니다. 5분. 한 여성이 벤치에 앉으려다 지갑을 발견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열어봤어요. 현금 확인. 명함을 꺼내봤죠.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구 거인지 찾는 듯. 아무도 없자 지갑을 들고 걸어갔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역시. 사람은 이런 거야. 하지만 그녀가 간 방향. 경찰서였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아니요. 기다려봐요. 20분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종로경찰서입니다. 혹시 에밀리 슐츠 씨 맞으신가요? 네. 지갑 찾으셨다고 합니다. 오셔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마이클을 봤어요. 마이클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첫 번째네요. 경찰서로 가서 지갑을 찾아왔습니다. 현금도 그대로, 카드도 그대로.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후 1시. 두 번째 실험. 산책로 중간쯤. 나무 벤치 위. 스마트폰을 놓았어요. 어제 산 중고폰. 하지만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10분. 한 고등학생이 지나가다 폰을 발견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잠금. 고민하는 표정.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주인을 찾는 듯. 아무도 없자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벤치에서 주웠는데요. 여기 맡기고 갈게요. 알바생이 폰을 받았어요. 네. 고등학생이 나갔습니다. 우리도 나왔어요.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저도요.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폰 하나 맡으셨나요? 네, 여기요. 아무런 조건도 없었습니다. 신분증 요구도 없었죠. 그냥 건네줬어요. 감사합니다. 오후 5시. 세 번째 실험. CCTV가 없는 구역. 다리 아래 어두운 곳.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 10,000원짜리 10장. 보이게 놓았습니다. 30분. 여러 사람이 지나갔어요. 학생, 직장인, 노인. 모두가 봉투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죠. 한 할머니가 멈춰 섰습니다.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봉투 옆에 메모지를 꺼내 놓았어요. 뭔가 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떠났습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주인님, 여기 두고 갑니다. 급하실까 봐요. 떨리는 글씨. 할머니의 손이 떨렸던 거죠. 하지만 또박또박 썼습니다. 마이클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밀리. 네. 이건 뭔가 다르네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7시. 네 번째 실험. 청계천 근처 무인 판매대. 작은 테이블 위에 과일과 채소. 가격표. 계좌번호 적힌 종이. 멀리서 지켜봤어요. 한 남성. 사과 2개. 스마트폰으로 이체. 한 여성. 토마토 한 봉지. 역시 이체. 한 학생. 귤 몇 개.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현금이 없는 듯. 고민하더니 귤을 다시 놓았어요. 갔습니다. 10명이 왔습니다. 10명 모두 돈을 냈어요. 한 명도 그냥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도시였다면 3분도 안 걸렸겠죠. 뭐가요? 다 사라졌을 거예요.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녁 9시. 호텔. 침대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의 결과. 실험 1 지갑. 경찰서 신고. 현금 그대로. 실험 2 스마트폰. 편의점 맡김. 그대로. 실험 3 현금 봉투. 메모와 함께. 그대로. 실험 4 무인 판매대. 10명 중 10명 결제. 100%. 4번 모두.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마이클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맥주 2캔을 들고 있었어요. 한잔 할까요? 좋아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의 서울.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믿어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요. 침묵. 맥주캔을 열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마이클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요. 그럼 우리가 틀렸던 거 아닐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 흔들렸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념.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사이렌도 없었어요. 비명도 없었죠. 그냥 고요했습니다. 내일 뭐 할 거예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볼 거예요. 누구요? 사진 속 그 할아버지. 최병우 씨.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오늘 본 것들을. 사람들의 얼굴을.
그 메모지를.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시청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대형 컨퍼런스홀. 천장이 높았어요.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렸습니다. 각국 도시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웠어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가 뒤섞여 들렸죠.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이클이 옆에서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렌즈를 확인하고 각도를 잡았죠. 무대 위로 한 남성이 올라왔습니다. 에단 채슬린. 미국계 글로벌 보안기업 부사장. 검은 정장에 파란 넥타이.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췄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오늘 저는 안전한 도시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에 자료가 떴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치안 시스템. 얼굴 인식 CCTV. 실시간 범죄 예측 알고리즘. 깔끔한 그래프들. 완벽한 수치들. 청계천 모델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죠. 에단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우리는 이걸 기술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확실하게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통제 가능한 시스템. 예측 가능한 결과. 숫자로 증명되는 안전. 며칠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렇게 믿었었죠. 에단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민 신뢰라는 것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변수일 뿐이죠. 그가 홀을 둘러봤어요. 측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기술은 다릅니다. 카메라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알고리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데이터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몇은 메모를 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저는 손을 들었어요. 에단이 저를 봤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일어섰어요. 저는 에밀리 슐츠입니다. 독일 GDF 다큐 감독이고요. 아, 청계천 다큐를 찍으신다는 분이시군요. 에단이 미소 지었어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신은 시민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건가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에단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자율성은 아름다운 개념이죠. 민주주의의 이상입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하지만 슈츠 씨, 현실을 보십시오. 인간은 유혹에 약합니다.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죠. 청계천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저었어요. 청계천은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일 뿐입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어요. 세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베를린. 이 도시들에서 청계천 모델이 작동할까요? 침묵.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는 문화적 변수니까요. 하지만 기술은 보편적입니다. 저는 앉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 후. 라운드 테이블이 시작됐어요. 원형 테이블. 15명 정도가 앉았습니다. 저는 에단 맞은편에 앉았어요. 에단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슈츠 씨, 당신은 사람을 믿으시는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엔요. 흥미롭네요. 왜 바뀌셨죠? 청계천에서 본 것들 때문입니다. 저는 며칠간의 실험을 설명했어요. 지갑, 스마트폰, 현금 봉투. 100% 반환율. 에단이 듣고 있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그건 일화입니다. 데이터가 아니죠. 일화가 쌓이면 데이터가 됩니다. 아니요. 일화는 예외이고 데이터는 통계입니다. 옆에 앉은 프랑스 도시계획가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에단, 파리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요. 생강변에서요. 결과가요? 65% 반환율이었습니다. 에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세요. 65%. 35%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35%가 문제죠. 하지만 10년 전엔 20%였어요.
프랑스 계획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에단이 잠시 멈췄어요. 변한다고요? 아니면 통제가 강화됐나요? CCTV가 늘어났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에단 씨, 당신은 왜 그렇게 사람을 못 믿나요? 에단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슈츠 씨, 저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다. 세계 50여 개 도시의 시스템을 구축했죠.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사람을 믿었던 도시들이 어떻게 됐는지 압니다. 범죄율이 올라가고 혼란이 왔죠. 하지만 청계천은요? 예외입니다. 그리고 예외는 지속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청계천으로 돌아갔어요. 맘 8시.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김서진이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네. 오늘 하루가 좀 복잡해서요. 그러세요? 이거 드실래요? 컵라면을 권했습니다. 앉아서 라면을 끓였어요. 서진이 물을 부어줬죠. 서진 씨. 네. 여기 일하면서 위험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서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번 취한 아저씨가 들어오신 적 있어요. 무서웠겠네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옆 가게 사장님이 오셨어요. 같이 택시 태워드렸어요. 혼자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연락 안 했는데 그냥 오셨어요. 왜요? 서진이 웃었어요. 그냥 동네잖아요. 다들 서로 봐요. 얼굴 다 알고. 다들 서로 봐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왔어요. 청계천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9시. 하천변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여성. 산책하는 노부부. 벤치에 앉아 책 읽는 학생. 에단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은 유혹에 약하다.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기선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물가에 앉았어요. 차가운 돌계단. 마이클이 제 옆에 왔습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복잡했어요. 에단이요? 네. 마이클이 카메라를 내려놨어요. 어느 쪽을 믿어요? 에단이요? 아니면 이곳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물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지나갔죠.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마음 한쪽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틀렸다는 걸. 아니, 에단만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걸. 15년이 틀렸다는 걸. 그날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 고요한 밤. 에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신만만한 표정. 확신에 찬 목소리. 하지만 그의 눈엔 뭔가 없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믿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 최병우를 만나야겠다고. 사진 속 그 할아버지. 태풍 속에서 수다를 지키던 사람. 에단과는 다른 눈빛을 가진 사람.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다음 날 저녁 6시. 소피가 우리를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 좁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나무 문에 청계천 자율방범대라는 현판. 문을 열자 최병우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80대 후반.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은 사무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벽에는 순찰 일정표가 붙어 있었어요. 사진들도 걸려 있었죠. 방범대원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 병우가 차를 내왔습니다. 녹차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멀리서 오셨는데 차라도 드셔야죠. 우리는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방범대는 언제 시작하셨어요? 10년 전이요. 청계천 복원되고 얼마 안 돼서요. 왜 시작하셨나요? 병우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625대 피난 갔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부산까지 걸어갔죠. 12살 때였어요. 혼자요?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아버지는 전쟁터로 가셨고요.
병우가 찻잔을 내려놨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잘 곳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가 눈을 감았어요. 한 할머니가 밥을 주셨어요. 당신도 배고픈데. 한 아저씨가 헛간을 내주셨죠. 당신 식구도 많은데. 눈을 떴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그때 배웠어요. 사람은 서로 살린다는 걸. 그래서 방범대를 시작하신 거군요. 네. 받은 만큼 좀 갚고 싶은 거지 뭐.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새겨져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병우가 웃었습니다. 힘들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도요.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아요. 나이 먹으면 할 일이 없거든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엔 말렸죠. 이제 쉬라고. 근데 지금은 응원해요. 태풍 사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물관에서 사진 봤어요. 태풍 날 밤에 나가신 거요. 병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요. 왜 나가셨어요? 위험했는데. 수달 가족이 있었어요. 병우가 말했습니다. 청계천에 새끼 5마리 낳았거든요. 몸에. 수달이요? 네. 물가 바위 틈에 집을 지었어요. 그가 손으로 크기를 표현했어요. 새끼들이 요만했어요. 정말 귀여웠죠. 태풍이 왔을 때요. 물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서식지가 잠길 것 같았죠. 그래서 나가신 거예요? 혼자는 아니에요. 15명쯤 왔어요. 누가 연락했나요? 병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요. 그냥 다들 왔어요. 어떻게요? 소식 들었죠. 그래서 왔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라는 말.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은데요. 위험한데. 우리 강이니까요. 우리 강.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맘 10시. 병우가 일어섰어요. 슬슬 순찰 나갈 시간이네요. 지금요? 네. 매일 밤 10시에 나가요. 같이 가도 될까요? 그럼요. 같이 가시죠.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병우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씩 받았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우의 걸음은 느렸어요. 하지만 꼼꼼했습니다. 물가를 살폈어요. 쓰레기가 있으면 주웠습니다. 벤치를 확인했죠. 가로등이 나간 곳은 메모했어요. 저기 쓰레기 있네. 병우가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주워서 자신의 봉투에 넣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이거 하나 주우면 강이 하나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밤 11시. 다리 아래를 지나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철썩. 수달이에요. 병우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요. 손전등을 비췄어요. 물가 바위 위.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새끼들이 다 컸네요. 병우가 웃었습니다. 잘 자랐어. 수달이 물속으로 풀덩 들어갔습니다. 사라졌어요. 태풍 때 지켜낸 거죠? 네. 다행히 무사했어요. 새벽 1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대를 지나쳤습니다. 병우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냈죠. 드세요. 우리에게 권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쉬었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쟁터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올해. 병우가 마이크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죽는 걸 봤어요. 매일. 마이클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총소리가 멈춘 후에도 귀에서 계속 울렸죠. 사람을 못 믿게 됐어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밤이 무서웠어요. 항상 누가 공격할 것 같았거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근데 여긴. 마이클이 말을 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로 순찰하는 할아버지가 있네요. 총도 없이. CCTV도 없이. 병우가 마이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네.
세상엔 총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이 병우를 봤어요. 물소리도 있고요. 사람들 웃음소리도 있고,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있어요. 병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평화가 와요. 항상 그래왔어요. 마이클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우가 마이클을 안아줬어요. 80대 할아버지가 40대 후반 남자를.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병우의 손이 마이클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0대의 손. 하지만 따뜻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 2시. 김서진이 편의점에서 나왔어요. 야간 근무가 끝난 시간. 할아버지, 아직도 안 주무세요? 병우가 웃었습니다. 순찰 중이야. 힘드시겠어요. 괜찮아. 너도 밤샘 근무 힘들지? 저는 젊잖아요. 나도 마음은 젊어. 둘이 웃었어요. 서진이 우리를 봤습니다. 여긴 그냥 동네예요. 네. 그냥 다들 서로 보는 동네. 모른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걸. 시스템이 아니라, 기술이 아니라, 감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 서로를 믿는 것. 그게 청계천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안에서 마이클이 말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밤이 가능한 줄 몰랐어요. 저도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도시가 존재한다는 걸.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겠다고. 이건 기적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독일로 돌아온 지 2달. 편집실에서 저는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청계천이 흘렀어요. 병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죠. 받은 만큼 좀 갚고 싶은 거지 뭐. 마이클의 눈물. 서진의 미소. 수달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다큐멘터리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 도시는 서로를 지킨다. 국제 다큐 페스티벌. 베를린. 11월 첫째 주. 첫 상영이었어요. 극장이 어두워졌습니다. 500석. 만석이었어요. 화면에 청계천이 떴습니다. 물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죠. 관객들이 집중했어요. 화면 속 병우가 손전등을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이니까요. 그 대사에 누군가 눈물을 닦았어요. 실험 장면. 지갑이 경찰서로 가는 장면. 무인 판매대에서 모두가 돈을 내는 장면. 마지막 장면. 새벽 청계천. 손전등 빛이 어둠을 밝히고 자막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신뢰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이다. 불이 켜졌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셜미디어가 폭발했어요. 청계천 모델을 우리 도시에도 신뢰 기반 안전, 가능하다. 베를린도 할 수 있다.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우리 동네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런던에서 보는데 감동받았습니다. 파리도 시작해야 합니다. 런던 시장 미스터 랜캐스터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템즈강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그의 모습이 나왔어요. 청계천처럼 시민이 주인인 강을 만들겠습니다. 파리에서 자율순찰대가 조직됐습니다. 생마르탱 운하변. 20명의 자원봉사자로 시작했어요. 뉴욕 브루클린. 분실물 반환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파인드 앤드 리턴이라는 이름으로. LA 한인타운. 자율방범대가 만들어졌어요. 병우를 초청해 강연을 열었죠. 제 이메일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BBC, CNN, 프랑스 24, 알자지라. 한 달 후. 소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에밀리, 봤어요? 파리 실험 결과. 파리 생마르탱 운하. 첫 달 실험. 분실물 반환율 67%. 10년 전엔 20%였대요. 소피가 썼습니다. 변하고 있어요. 런던 템즈강. 무인 판매대 시범 운영. 첫 달 87% 결제율. 둘째 달 93%.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작동한다는 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에단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당신이 옳았습니다. 슐츠 씨. 템즈강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답은 아니었네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에단 씨, 저도 놓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요. 우리 둘 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이 전화했어요. 에밀리. 응, 마이클. 제가 독립했어요. 진짜로? 네. 청계천 다큐 시즌 2를 만들 거예요. 주제가 뭔데? 세계 도시들의 변화요. 런던, 파리, 뉴욕. 청계천 이후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같이 해요. 에밀리. 그날 밤. 저는 베를린 아파트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처럼 어둡지 않았어요. 아니, 어둠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능성의 어둠. 변화의 어둠.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예전엔 모두가 경계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거리가 아니라 제 눈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어둠만 봤습니다. 이제는 빛도 보기 시작했어요. 6달 후, 저는 다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 6달 만입니다. 이번엔 혼자 왔어요. 입국장을 나서자 익숙한 풍경. 밝은 조명. 질서정연한 사람들. 하지만 이젠 낯설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직행했어요. 새벽 5시. 일출을 보고 싶었습니다. 청계천 광통교. 약속한 시간이었어요. 병우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달 만에 보는 모습. 조금 더 야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오셨군요. 네, 할아버지. 나란히 앉았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습니다. 붉은 빛이 구름을 물들였어요. 그 빛이 물 위에 반사됐습니다. 625대 제가 잃었던 걸 아세요? 병우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믿음이에요. 세상에 대한, 사람에 대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기서 다시 찾았어요. 이강이 돌려줬어요. 지금도 매일 순찰 나가세요? 매일. 강이 흐르니까 나도 걷는 거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청계천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에밀리 씨. 네. 당신도 뭔가 찾았죠? 네. 찾았어요. 뭘 찾았는데요? 제가 틀렸다는 걸요. 15년이 틀렸다는 걸. 병우가 웃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런던이랑 파리에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들었어요. 기쁘더군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냥 꺼내준 것뿐이죠. 일출이 끝났습니다.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서진이 여전히 야간 근무 중이었어요. 또 오셨네요. 환한 미소. 네. 왔어요. 다큐 잘 봤어요. 유튜브에서. 고마워요. 또 올 거죠? 네. 자주 올게요.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문 여는 상점들. 조깅하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특별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엔 군인도 경찰도 첨단 기술도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는 사람들.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은 증명했어요. 신뢰가 만드는 안전을. 사람이 만드는 기적을. 도시는 벽이 아니라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믿음으로 작동하죠. 서울이 그걸 보여줬어요. 이제 세계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선 더 커졌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겁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동참자로. 15년 동안 저는 어둠을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빛을 전하고 싶어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감시가 아니라 믿음을.
청계천이 가르쳐 준 것들.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기체를 비췄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